자, 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출 규제에 주식 팔아서 집 샀다. 서울 아파트로 1.6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자금 출처가 어딥니까? 저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라는 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조 6천억 정도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왔다고 하는데, 현 정부가 사실 지금 5,000p, 코스피 5,000을 가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자금을 주식으로 좀 오게 하겠다라는 이제 근본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역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역방향, 그러니까 역귀성 돈이 또 있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대출 규제를 하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집을 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안 했다면은, 야, 국장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끌고 갈까? 라고 하면서 쭉 끌고 가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대출이자 부담되지만, 야, 나는 어차피 여기서 코스피에서 벌 거니까 라고 하면서 상쇄시키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출 규제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은 사야 되는데 갑자기 대출 4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안 팔려고 했던 나에게는 자식과 같은 테슬라와 하이닉스를 팔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집을 사냐 못 사냐의 기로에서 얘를 팔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마침 또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할까? 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자, 3전 팔아서 대치동 산다. 강남 용산에만 7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6천억이 돈이 이제 풀려가지고 서울 아파트로 온 거죠. 주식에서.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7천억 정도는 강남 용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산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식을 왜 하는가? 집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집값이 지금 충당이 안 되니까 주식으로 불려서 집 사야지. 라는 생각이 아직 강하단 말이에요. 미장으로 돈 많이 버시면은 또 그것도 팔아가지고 집 사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에 영향을 안 줄 것이냐라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를 계속하면은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팔아가지고 집을 사는 그쪽으로 전환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평균 역대 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에 환율이 내년도 계획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국민연금도 투입하고 지금 기업들도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를 조금 뭐랄까 권장하거나 광고하는 증권사들 지금 단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달러를 사지 말라라는 걸로 정부가 막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1,500원 돌파할 것 같으면은 누르고, 1,500원 돌파할 것 같으면 누르고 하는 환율 변동 그래프 같은 거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정부도 필사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좀 좋진 않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움증권 같은 데서 이제 미국 주식 텔레그램 같은 걸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37,000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이거저거 정보성 을 줬겠죠. 일종의 이제 홍보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국 주식이나 뭐 원화를 좀 보유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더욱 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좀 역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시장 서울 쏠림 현상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과거 한 2018년, 2019년 그때 수준만큼 서울의 시총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동네들은 집값이 잘 안 올라가는데 서울만 계속 돈이 몰리는 거죠. 이거는 저는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요. 이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해소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서울이 버블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아니 정책이 이렇게 밀어 올려준 영향도 있는데 정책이 이렇게 건재한데 이게 또 이게 무너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사면 뭔가 답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서울 집값은 4.2%가 오르고 전세는 4.7%가 오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연구원마다 주체마다 조금 다르지만 내년에 하락한다고 말하는 곳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2%냐, 뭐 3%냐, 4%냐의 차이지 지금 다들 상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집값이 오르면 전세는 좀 안정되고 전세가 오르는 동네는 좀 약간 그래도 집값이 좀 안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둘 다 오르는 그런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들 자기의 어떤 그 살 길을 찾는단 말이죠. 그럼 이 살 길 찾는 거를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른 대안이 지금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거죠. 공급도 없고. 자, 목동 천가구 단지에 전월세 물량이 한개 있다. 서초 메이플자이는 전세가 5억이 올랐다. 서초 메이플자이는 그겁니다. 저번에 이제 6.27 대책하고 그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잔금을 전세로 치르지 마라. 그러니까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준공하는 신축 단지들은 보통 전세 끼고 잔금을 이제 충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안 하고 주담대 안 받고 전세를 딱 맞춰가지고 전세가 뭐 보통 그래도 신축이니까 뭐 10에서 20억들 하는 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가 강남 아파트는 그걸로 그냥 잔금 내야겠다 했는데 그 대출 규제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그때 입주를 했던 메이플자이가 순식간에 갑자기 규제를 안 당해 하다가 다들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규제를 당장 해버리니까 저희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전세가 막 하염없이 빠졌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세보다 막 2, 3억, 4, 5억씩 막 내려가서 급급매 전세죠. 그러니까 급급 전세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지금 이제 여유 있는 분들만 남았겠죠. 당연히 전세가 급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 특히 학군지는 지금 전월세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월세 없다던데 네이버 보면 많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있죠. 아예 없으면 그거는 지옥이 펼쳐진 거고 있긴 있는데 이 시기가 안 맞거나 금액이 높거나 뭐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너무 좀 튀어 올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가냐 라는 그런 물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도 오릅니다. 올 3% 넘게 올랐고 송파랑 용산은 6%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월세 상승세도 요즘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송파 용산은 6% 이상 올라갔다. 근데 이게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세가 6%라는 거는 진짜 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매물이 많이 줄고요. 또 반대로 돈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도 어디선가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좋은 동네 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또 몰리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 서울 월세 사는 중위소득자 김 부장은 월급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불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주거비를 우리 가처분 소득 대비 15%를 씁니다. 근데 외국은 특히 선진국들,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보통 가처분 소득의 30%를 주거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자기 소득의 30%예요. 근데 우리는 15%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되게 월세가 집값 대비 저렴하게, 소득 대비 저렴하게 사는 나라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정책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소 20%는 월세로 내게 될 것이다. 자, 주택 수요자의 67%,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죠. 내년에 월세가 뛸 것이다. 전세는 절반 정도가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여보 그냥 물려줍시다. 서울 강남권 증여, 폭증. 이게 뭐냐면 증여하는데도 지금 세금이 많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은 결국에 다시 보유세 증가, 과거 같은 다주택자 규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 PTS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고작 4년 전,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주택자들 막 세금 올리고 보유세 막 올리고 했었던 거를 다 겪었던 분들이 그때 증여를 안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해서 막 종부세 막 1억, 3억 내고 했던 분들. 야, 이번에 또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막 세금이 지금 많아도 그냥 막 증여를 또 하는 거죠. 왜 이러다가 또 한번 세금을 또 소급 적용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 신뢰도가 사실 이 다주택자들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자, 내년에 서울 6개 자치구는 입주 물량이 아예 0인 곳도 있습니다. 강남구도 82%가 쪼그라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죠. 25개 구 중에 6개 구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입주 물량 자체가 없고요. 있는 곳들도 엄청나게 급감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가 줄어드니까 아예 없는 것도 많겠죠. 자, 매물도 없고 신축도 없고 그럼 내년엔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이제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요. 뭐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세요라고 저도 이제 반문을 해보거든요. 그럼 이 현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한 거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 시간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뭐 땅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한데 지금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규제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게 전월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진짜 이게 답이 없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공급이라도 많이 되면 좋은데 내년에는 공사비 쇼크가 없냐? 내년도 공사비 쇼크가 지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환율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건설업은 그래도 환율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업종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자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외에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건 또 국산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공사비가 뭐 환율 때문에 그렇게 막 쇼크가 오는 건 아니지만 이 환율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럼 전반적인 노무비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도 인건비 쪽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같이 막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서도 아마 조금 이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도 좀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부가 이번에 연말 안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 그래서 이게 내부 사정은 뭐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공급을 하려고 했던 그 지자체들 빈 땅을 좀 달라고 했는데 거기랑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협의를 확실하게 하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 듯한데 어쨌든 이제 연말에 발표하려고 했던 공급 대책도 좀 뒤로 밀리고 지금 어쨌든 연말이니까 살짝 분위기가 좀 약간 침체됐어요. 지금 송년회 시즌이니까. 그래서 굳이 뭐 지금 발표할 필요 있나? 라는 전략적 판단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토어제 구역으로 노도관까지 다 묶었는데도 집값이 빠지냐? 아니다. 지금 46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내려간 거지. 여전히 서울 집값은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매매 가격 지수 추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규제 지역이라고 말하는 노도강에도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실거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조금 뭐 예전에는 더 좋은 데 살 수 있었지만 우선 하나라도 사놓자 라는 생각에 노원 쪽도 거래가 꽤 되고 가격들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괜찮은 단지들이 있죠. 그런 단지들은 매물이 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벌써 지금 고관심자들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겨울 끝나고 봄 되면 훨씬 더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뭐 토어제 하나 갖고 막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어제만 봐도 사실 해제했다가 확대 재지정했다가 그거를 또 정부가 받아가지고 아니다 더 해야 돼 하면서 아예 서울 경기도 전역을 다 걸어버렸잖아요. 그냥 이제는 토어제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는 누가 걸었는지도 의미가 없고 이제 내가 더 키울 거야. 아니야, 내가 더 키울 거야 하면서 계속 점점 그 정치인들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키우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가려는 거지? 이제 인천이랑 정말 평택까지 다 가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책의 혼선이 지금 큽니다. 근데 이걸 또 푼에 만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국민들은 뭘 보고 집을 사야 될까? 어떻게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되게 고민이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정부는 또 이게 좀 척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셈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협의했다, 나는 안 했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묶었는데 내가 풀자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풀자고 할 때, 그래, 풀까? 네가 요청하니까 푸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괜히 풀었다가 또 이거 불이 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안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15 대책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되게 유명한 대형 로펌이죠. 대형 로펌을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종부세, 다주택자 종부세 위헌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헌법에 뭐 문제가 된다, 뭐 이거는 진짜 뭐 국민한테 너무 재산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이 되게 안 좋을 때 있죠. 여론이 안 좋을 때 이 국토부가 되게 강력한 로펌을 선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위헌 나오고 막 기각되고 막 했었던 게 있는데 이번에도 이 15 대책에 대해서 당위성이죠. 당위성을 또 지키려면은 이거 방어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로펌을 선임했다는 거는 안 풀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은 풀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가나? 근데 그러니까 소송에선 이기고 풀고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안 풀겠다는 의지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뭐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수도권 집값 내가 봤는데 이거 쉽지 않다. 그냥 그것처럼 대책이 참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미 규제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어떤 규제를 더하라는 얘기냐. 규제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오히려 규제를 좀 다 풀고 훨씬 더 공급에 대한 시장에 좀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마인드로 전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들, 뭐 월세를 공급하는 뭐 비아파트 소유자들 이런 분들을 조금 챙기면서 방향을 완전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또 방향을 또 잡았는데 바꾼다. 이것도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골치 아픈 상황에 빠졌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막 시장이 막 뜨거워지면 이 여론들도 이제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할 텐데 이때 도대체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저도 좀 고민입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